나는 종종 퇴사를 상상한다. 다른 간호사 의사분들과 부딪힌 적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긴 애매하긴 한데 지금 비수도권에 있는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남는 부분들이 네,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로 간단한 게임을 준비해봤는데 약대생들이 궁금했던 질문을 이제 약사님들께서 OX로 답변 불가하시면 답변 불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나는 약대 학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살아오는 가치관이나 그 사람이 앞으로 살 인생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가치관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그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학점이 자신한테 필요한 수단이 되어야 하지, 이게 막 엄청 중요하고 무조건 공부 잘해야 돼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점이 필요하다면 노력을 해야 하지만 가고자 하는 길에 학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 이외에 더 중요한 경험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종종 퇴사를 상상한다. 잠깐만이라고 하셨죠? 네, 상상했으니까 네. 단순히 퇴사라기보다는 다음 스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있고요. 힘들었던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단순 조제나 이런 것들에 대다수의 비중을 사용했던 날들이 조금 힘들지 않았나. 하긴 저도 학기 중에는 하루에 3번씩 휴학을 상상합니다.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네, 맞아요. 예, 남자로서 네. 병원 약사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OX를 하나, 둘, 셋.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을 네. 병원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5년 동안 생활을 하셨죠? 네, 저는 5년 안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긴 애매하긴 한데 초중고를 남녀 합반으로 나왔고 누나가 있어서 여자분들을 대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라는 환경은 이 남자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주제가 다를 수 있는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보편적인 사람이야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 어렵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조금 독특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사실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병원 내에서 다른 간호사 의사분들과 부딪힌 적이 있다. 오. 에피소드 하나씩만. 쉽지 않습니다. 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호사 선생님들과 부딪히는 이유는 약을 줬네 마네. 우리는 약을 불출을 했는데 우리는 약이 없다. 이런 상황 제일 많고요. 의사 선생님과는 제가 지금 항암제 처방 감사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용량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하는데 전화부터 일단 쉽지 않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 이거 제가 처방된 거 아닌데요? 등등의 예를 들자면,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의사 선생님과 부딪힐 순 없지만 내적 부딪힘이 있는 느낌 거의 매일 있습니다. 내가 들었던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하는 그런 빅이벤트. 진짜 빅이벤트. 막 싸우고 막 그런 썰도 하나 있나요? 실제 싸우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부딪힘을 좀 언성을 높이거나 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손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해볼게요. 나는 아들 혹은 딸이 약사를 꿈꾼다면 응원할 것이다. 추천하냐의 의미라면 X, 네. 반대를 안 할 거냐의 의미라면 저는 O예요. 이거는 네, 저도. 약사뿐만 아니라 저는 되게 주체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삶을 살아온 스타일이고 집에는 통보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들, 딸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어떤 직업을 하든 현실적인 걸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해주겠지만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서 그런 의미라면 O입니다. 네, 저도 진짜 유니쌤이랑 비슷하게 아들이나 딸이 그냥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은 응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전에 현실들을 알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약사를 하고 있으면서 약사가 실제로 하는 업무들이 이러이러하고 그런데 그래도 좋아?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좋다고 하는 거니까 응원을 해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굳이 말린다?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약사님들의 최종 목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국 약사와 병원 약사로 갈 거고 결과적으로
약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저는 약물 치료학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집을 출판한다고 하면은 그 충분히 앞으로 나올 약사에 있어서도 사실은 상향 평준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자부하긴 하거든요.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시 국민들 앞에 설 기회가 주어질 것 같고 국민들의 약사에 대한 신뢰 회복에 조금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이제 조금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전 둘 다 경험을 수도권, 비수도권 해봤을 때 지금 비수도권에 있는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남는 부분들이 퇴근 후 시간을 내서 노력을 해야만 어떤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원 자체의 교육 커리큘럼이 수도권만큼 조금 탄탄하게 자리 잡으면 약간의 강제성이 있을지 모르나 개인 부담이 버든이 좀 적게 성장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교육 계획을 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냐면 네네. 여러분이 약사라는 라이센스가 없다고 하면 과연 어떤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항상 늘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약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거기에만 의존하기가 쉬워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분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거를 생각을 하는 게 미래에 있어서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런 말들을 항상 남기곤 합니다. 최종적인 목표가 너무 뚜렷하신 것 같아서 네, 존경스럽습니다. 네. 약풀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대생들의 어떤 능력을 늘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전적인 얘기도 많이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국 약대생들이 뭉쳐서 만든 커뮤니티고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영광 약사님 그리고 최윤희 약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이번 경환약사편 수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